남들은 다 결혼하고 집 사고 SNS 볼 때마다 난 뭔가 뒤처진 느낌이에요. SNS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그걸 보고 내 삶을 비교하면 당연히 불안하죠. 누구는 창업하고 누구는 여행 다니고 비교는 본능이에요. 하지만 기준을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불안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감정입니다. 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속도입니다. 반갑습니다. 29년 차 심리 상담가 이선희입니다. 오늘은 29년 차 심리 상담가가 알려주는 SNS보다 불안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안을 잠재우는 비밀 알려드릴까 합니다. 피디님, 오늘은 무엇이 좀 궁금하실까요? 요즘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는데요. 남들 인생만 빛나 보이기도 하고, 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? 이런 SNS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SNS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죠. 하루에 몇 번씩 SNS 켜고 또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꾸 열등감이 또 쌓이기도 하죠. 타인과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. SNS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죠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내 일상과 또 속도와 비교하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. 누구는 대기업 인턴, 누구는 유럽 여행. 나는 집에서 뭘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도 들고 자신감도 바닥나기도 하죠. 비교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SNS 하루에 몇 번 보시나요? 뭐 친구의 여행, 동료의 승진, 그리고 누군가의 결혼식. 좋아요는 이렇게 눌렀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는 경험 당연히 있으시죠? 오늘은 비교의 덫에 빠진 우리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기로 해요. 자, 오늘 피디님은 SNS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자주 느껴지시던가요? 질투? 아니, 열등감이요. 두려움보다는 조바심? 조바심보다는 제일 힘들었던 건 왜 이렇게까지 불안한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. 불안은 원래 생존에 좀 중요한 감정이잖아요. 근데 작은 불안은 좀 원동력으로 사용하기도 해요. 우리의 뇌는 뭔가 위험을 감지하면 불안이 좀 만들어지잖아요. 이게 이제 좀 심해지면 오히려 삶을 이렇게 움켜쥐는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해요. 그럼 불안은 나쁜 건가요? 전혀요. 불안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어떤 뭐 시그널, 신호라고 보셔야 됩니다.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억누르려고 하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. 사실 지금도 불안할 때가 많아요. 근데 예전처럼 내가 이상한가라고 자책하지는 않아요. 이젠 '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?' 하고 제 마음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. 그 마음에 물어본다는 거 정말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치유라는 거죠. 그때 인스타에서 우연히 한 문장을 봤는데 "불안은 나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의 신호입니다." 그걸 보고 진짜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. SNS가 불안과 치유 둘 다 주셨네요. 그럴 때 좀 마음이 어떻게 좀 반응하셨는지 궁금한데요.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괜히 SNS 다 지우고 싶다가 또 다시 보고 자꾸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. SNS는 타인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이게 딱 그게 창의입니다. 내 삶과 너무 비교해서 불안해지는 거는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이게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요때 나의 핵심 감정이 이렇게 스물스물 발동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봤을 때 내 열등감이 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경쟁심 또는 아니면 불안, 두려움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가 있어요. 이때 내 마음에게 친구처럼 말을 걸어주면 어떨까 하는데요. 피디님, 어떤 SNS가 자주 불안을 일으키시던가요?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인 것 같아요. "누구는 대기업 인턴 붙었다."
뭐 누구는 유럽 여행 갔다. 누구는 스타트업 창업했다. 저는 그냥 공부하느라 알바하느라 지쳐서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? 그런 걸 보시면서. 이런 걸 볼 때 갑자기 자존심이 푹 꺼져요. '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지?'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혐오까지 오더라고요. 아유. 이게 사실상 비교는 좀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문제는 기준을 이제 외부에만 자꾸 두다가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어떤 자기만의 기준 설정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. 이 중심에 관한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SNS 불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자기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근데 이거를 인제 쪼금 행동 치료 같은 것으로 쪼끔 먼저 한번 예를 한 두어 가지만 한번 들어 볼까 합니다. 어떤 분들은 매일 30분 핸드폰 안 보기 시간 만들기도 하고 그 시간에 뭐 일기 쓴다거나 산책을 하기도 한다.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. 또 다른 분은 하루에 딱 10분 뭐 SNS 보는 시간 정해 놓고 그거 넘기면 무조건 꺼요. 뭐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좀 생산성도 좀 많이 오르고 '마음이 편해졌다.'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.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인제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당연히 이제 이럴 때 오늘의 얘기를 잘 떠올려 보고 복기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. 이제 이렇게 우리는 누구보다 잘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. 내가 정한 나만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, 이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해요. SNS 불안은 마치 시대의 감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다만 이 감기에서 회복하려면 타인의 하이라이트 이 아니고 나의 일상에 좀 집중해 보고 포커싱 해 본다.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비교는 습관이지만 또 회복 또한 또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. 내가 정한 어떤 나만의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. 오늘 피디님은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요? 비교하는 건 자연스러우니까 회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.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음, 그렇죠. 불안은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감정일 뿐이잖아요. 그걸 좀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진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이제 이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라고 요즘에 좀 대세이죠.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마음 건강,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, 선희쌤의 마음동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